한국 투자자를 위한 독일 부동산 투자. 불확실성 속에서도 독일 시장을 검토할 이유. 최근 독일에서는 경기 둔화, 높은 금융비용, 건설비 상승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독일 시장을 떠나거나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조정기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투자자에게 독일 부동산은 단순한 해외 부동산 매입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유럽 내 자산 확보, 유로화 자산 편입, 임대 수익 창출, 기업의 유럽 진출 및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여러 목적을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이 내려갔으므로 지금이 무조건 저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독일은 지역과 건물의 상태에 따라 시장 차이가 크며 투자 구조와 자금 조달 방법도 매입 전에 설계해야 한다. 재평가 국면에 들어선 독일 시장. 독일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의 가격 상승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조정기를 경험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매도자는 가격을 낮춰야 했으며 투자자의 수익성 계산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다시 안정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이브의 2025년 베를린 주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분양 아파트의 중위 매도 호가는 제곱미터당 약 5,807유로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도 호가도 평균적으로 2.8% 상승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베를린 전체의 평균적인 시장 흐름일 뿐이다. 모든 지역과 모든 부동산이 동일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열려있는 시장.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한국 법인도 독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절차가 독일 거주자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은행, 공증인, 세무 전문가와 거래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의 신원과 실제 경제적 소유자, 매입 자금의 출처, 한국에서 독일로 송금되는 자금의 흐름,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사항, 한국 법인과 독일 투자법인의 관계, 독일 내 세금 신고와 등록 의무, 한국의 해외 투자 외환 신고 및 세무 문제는 독일의 절차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송금 전에 한국의 거래은행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독일의 의미. 한국 투자자가 독일 부동산을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산의 국제적 분산이다. 한국 내 부동산과 원화 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독일 부동산을 추가하면 지역과 통화의 집중도를 낮출 수 있다. 유로화 임대 수익과 유로화 자산을 보유한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유로화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다면 환율 변화가 실제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뿐 아니라 원화와 유로화 사이의 환위험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 투자 다변화. 독일 부동산은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시장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자산 다변화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매입 시에는 부동산 취득세, 공증비용, 등기비용과 경우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매각 과정에서도 세금과 거래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사고 파는 전략은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 장기 임대, 자산가치 보존, 기업 거점 확보 또는 가족의 유럽 내 장기 계획과 결합된 투자가 독일 시장의 특성과 더 잘 맞을 수 있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가능성.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자 국제적인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모여있는 도시다. 2024년에도 베를린 인구는 약 22,900명 증가했다. 이브는 2025년 베를린의 평균 임대 매물 호가를 제곱미터당 15.78유로로 제시했다. 베를린 주변의 브란덴부르크 지역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항 접근성, 산업시설, 물류거점,
신규 주거단지 및 베를린과의 교통 연결성에 따라 투자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러나 베를린 또는 브란덴부르크라는 지역명만으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입지, 임대 수요, 건물 상태와 개발 가능성에 따라 가치 차이가 매우 크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장점. 독일 부동산 거래는 공증계약과 토지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유권, 담보권 및 주요 법적 권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된다. 이러한 제도적 안정성은 해외 투자자에게 중요한 장점이다. 하지만 공증인이 투자자를 대신해 건물의 경제성이나 세무 구조까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매입 전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토지 등기부와 기존 담보권, 임대차 계약과 실제 임대 수입, 관리비 및 향후 수선 비용, 건축 허가와 용도, 에너지 효율과 리모델링 필요성, 오염 토지 또는 기타 법적 제한, 부동산의 시장성과 향후 매각 가능성. 좋은 기회는 선별 과정에서 나온다. 시장 조정기에는 매도자가 가격 협상에 적극적이거나 자금 조달 문제로 매각을 서두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 낮은 가격에는 공실, 수선 비용, 낮은 임대료, 에너지 개선 의무 또는 법적 문제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 기회는 단순히 저렴한 매물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위험과 잠재 수익을 비교하여 적절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위험 요소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독일 부동산에도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엄격한 은행심사, 임대료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규제, 에너지 효율 개선과 건물 보수 비용, 공실과 임대료 체납, 원화, 유로화 환율 변동, 매각에 필요한 시간과 낮은 유동성, 독일과 한국 양국의 세금 및 신고 의무, 특히 한국 법인이나 해외 보증을 이용하여 독일 은행의 금융을 받으려는 경우 보증의 존재만으로 대출이 자동 승인되지는 않는다. 은행은 부동산의 담보가치, 임대 수익, 자기자본, 투자자의 신용도와 독일 내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부동산 매입 전에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한국 투자자는 개인 명의, 한국 법인, 독일 GmbH 또는 다단계 홀딩 구조를 통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는 투자 금액, 부동산의 수, 임대 활동, 금융 조달 및 향후 매각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사후에 부동산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 추가 세금과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질문은 공증계약 전에 답해야 한다. 누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자기 자본과 대출은 어디에서 조달되는가? 임대 수익은 어느 국가와 회사에 기속되는가? 하나의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할 것인가? 향후 부동산 자체를 매각할 것인가? 회사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독일과 한국에서 각각 어떤 신고와 과세가 발생하는가? 독일은 매력적이지만 모든 전략에 맞지는 않는다. 독일은 법적 안정성, 유럽 중심부의 입지, 다양한 경제권과 임대 수요를 갖춘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유럽 내 자산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추가적인 의미도 있다. 그러나 독일 부동산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높은 단기 수익이나 빠른 매각만을 기대한다면 다른 시장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인 자산 관리, 안정성, 유럽 진출 및 세대 간 자산 계획을 중시한다면 독일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성공적인 투자는 독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투자 목적, 보유 기간, 자금 조달, 세금, 환율, 법적 구조와 출구 전략을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법률, 세무, 금융 또는 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 전에는 독일과 한국 양국의 관련 전문가에게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